수법. 우리 아우님들 VPN은 없나? 원래 오늘 형님이 주말마다 형님 사실 촬영을 하잖아요. 야외에서 맨날 그 형님한테 질문하는 우리 사고 치는 아우 있지? 아우하고 맨날 촬영하는데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촬영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형님이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다. 뭐 우리 아우들 보려고 이제 뭐 이발도 했는데 좀 잘 됐나? 딴 게 아니고 오늘은 진짜 우리 아우님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고 거래인데 경북 상주에 사는 아우님이야. 무슨 사연인가 보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됐겠지.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씩 통화 중 걸리고 이러다 보면 연결 잘 안 될 수도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아마 구조공단에 있는 그 변호사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친절하게 원래 잘 설명해 주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도움 필요한 아우들은 법률구조공단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될 수 있다. 알겠지? 지금 좀 시간 좀 지났으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지난 금요일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바이크 대차를 하자고 했다. 근데 이제 저는 의향이 있었고 상대방이 화물 거래를 요구했지만 제가 직거래를 요구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우가 거래의 기본은 돼 있다. 왜냐면 모든 거래는 뭐다? 중고거래는 웬만한 신뢰가 없이는 대부분 다 직거래를 해야 되겠지. 왜냐면 물건을 내가 직접 살펴보고 사는 게 맞으니까. 만나기 전에 사진은 먼저 받고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엔진 상태도 좋고 시동도 한 번에 걸린 다음에 괜찮다고 했다. 보니까 그분은 바이크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바이크가 너무 커서 판매한다고 했다. 일단은 차는 좋은데 취향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판다고 한 거지. 430에 올라와 있는 바이크를 이치값 가서 410에 샀었다고 했고 모든 통화 내용은 다행히 아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네. 보니까 장원원에 만나서 서로 바이크 시운전 및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당장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차량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완료한 거야. 거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한 거지. 그런데 5분 10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바이크가 안 나가고 할 수 없이 갓길에 바이크를 세웠는데 10초 지난 다음에 갑자기 시동 꺼지더니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이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서 차주에게 수차례 전화했더니 갑자기 받지 않아. 이거 뭔가 냄새 나잖아 벌써부터. 그 거래할 때는 임시적으로 좀 시동 좀 걸리게 하고 임시적으로 뭐 좀 되게 한 다음에 거래가 이제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잠수 탄 것 같은 그런 약간 모양새가 좀 보이지.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제가 올린 바이크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제가 대차받아온 바이크가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우가 바이크를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바이크가 서로 바꾼 거야. 알겠지? 대차했다니까. 근데 판매자 이름은 다른 분이었고 혹시 연관이 있나 해서 전화했더니 황당한 소리 들었다. 판매글 올리신 분은 전 차주였고 저랑 거래하신 분이 어제 구매해서 오늘 저에게 재판매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팔이지. 일종의 대팔이. 왜 대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대차로 거래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사기 맞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원래 들었던 정보는 뭐야? 판매자분이 잘 타고 있다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좀 뭔가 커가지고 뭔가 안 맞아서 판매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사가지고 하루 만에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 만에 사실 알기 좀 어렵잖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지. 뭔가 사실관계가 들었던 것보다 약간 좀 뭐 속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든 거지. 자, 그러던 중에 차주한테 연락이 왔지.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왔는데 다 확인해보고 시운전도 하고 가져갔으니 알아서 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화물 불러서 제가 다니던 바이크샵 입고를 했다. 입고를 해서 보니까 엔진이 사망했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산지 5분 10분 만에 엔진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350만원 4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한다. 혹시 이게 환불이 가능할까? 차종은 제 CB400으로 스즈키 하야부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우님이 CB400이라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즈키 하야부사로 대체를 했네. 찾아보니까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린다. 이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환불 가능한지, 민사로라도 제 바이크를 다 찾아가고 싶다. 원래 CB400이 자기 첫 바이크고 애지중지하던 바이크인데 잠깐 한눈을 팔았어. 하야부사에. 그 하야부사 엔진이 사망해버렸으니까 이제 사실이 떠나간 사람 생각나는 거지. 그래가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어제까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차주가 자기 CB400 그거 다시 200에 다시 사가라고 하네. 현재 시세가 250, 300인데 선심 쓴다고 200을 200에 다시 사가라고 하는 거야.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다 이가.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5분 10분 만에 망가진 거야. 그리고 물건을 살 당시에는 이 물건이 5분 10분 만에 망가지는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고 거래인데 환불이 가능하냐? 이 질문인데 단지 들어봐라 아우야. 형님 생각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해줄게. 일단은 환불 가능하다. 왜 그런지는 형님이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형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게. 왜냐하면 우리 아우가 환불 받을 때 이래이래한 법적 근거 때문에 당신은 환불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형님이 법부터 한번 알려줄게. 자, 형님이 항상 모르면 법을 보라 했다. 알겠지? 이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글에다가 민법 치면 그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민법 그 법령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면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지. 뭐라 되어있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오토바이 대차 거래에 있어가지고 구매한 아우 이거 얘기 우리 봤잖아. 몰랐지? 눈에서 뭐 레이저 나가가지고 눈에서 뭐 엑스레이 나가가지고 엔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가 시운전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시동도 일발로 걸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안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오토바이 엔진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자가 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우 과실이 있어 보이나? 우리 방송 보는 아우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 과실이 있겠나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솔직히 모르지. 판매자가 막말로 딱 그 순간에만 시동 잘 걸리고 딱 그 순간에만 멀쩡하게끔 이렇게 한 번만 걸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거 구매자가 어떻게 할 거야? 다 뜯어보고 점검 안 해본 이상 알 수가 없잖아. 거래하기 전에 같이 정비소 가가지고 모든 부분 다 점검받고 이렇게 사실 거래할 수도 없는 거 알겠나? 그리고 판매자가 잘 타고 있었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아서 판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보면 우리 구매한 아우한테는 과실이 없어. 잘못도 없고 몰랐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나? 물을 수 있다. 이가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계약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야.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자 이 오토바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망가졌고 아이가 오토바이 뭐 때문에 사는데 살라고 사는 거 아이가. 오토바이 엔진 망가져가지고 엔진 수리가만 400만원이 나와. 12,400 시세가 30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이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 안 된다 이가. 당연히 이거는 환불해야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빵가졌어. 사이드미러 부러졌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사이드미러에 보니까 조잡하게 옛날에 본드로 붙여준 자극이 있어. 이런 거는 뭐야? 사이드미러만 갈면 되겠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만원 안 할까 이가. 뭐 기껏해야 몇십만원이고. 그런 경우에는 환불은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 값보다 엔진 수리가 더 많이 나와. 이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무서운 행님 이걸 하던데 이거 환불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된다는데 빨리 환불해도 이래도 구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 이가. 솔직히 뭐 구매자를 가서 뭐 주팰 수도 없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절차 진행은 좀 번거로울 수 있어. 자 그런 경우에는 행님이 한 가지 팁을 줄게. 지금은 신청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색한 다음에 우리하고가 상대방 판매자 아우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토바이 값을 돌려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인사적인 조치를 한번 법적 조치를 한번 취해보라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다. 뭐냐 하면 이게 행님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중고 거래였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사안이면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사자마자 5분 10분 만에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이거는 행님 생각에는 뭔가 판매하는 아우가 오토바이 엔진이 진짜로 망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어떤 상황을 숨기고 속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님 생각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다고 행님 생각이 좀 보여지긴 보여지거든. 물론 뭐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매한 아우가 타고 가다가 5분 10분 만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오토바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판매하는 아우가 뭔가를 속이고 이거는 사실 할 수 없는 오토바이인데 이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에서 택배 거래할 때 벽돌 중고랑 똑같은 거야. 또는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노트북을 받았는데 노트북 안에 CPU도 없고 메모리도 없고 하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노트북을 받으면 똑같은 거거든. 이건 행님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판매하는 아우가 속였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죄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한 우리 UK 아우가 한번 보고 이게 정말로 판매하는 아우는 속인 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기죄로 한번 형사고소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자 오늘은 행님이 일상생활에서 중고거래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환불받고 또 환불받는 데서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또는 이게 정말로 사기에 있었을 때 사기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형님 설명을 해봤는데 그 방송 보는 아우들이 형님 방송 보고 좀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건 또 판매할 때 또 물건 또 구매할 때 어쨌든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좀 매너 좀 지키면서 그렇게 좀 거래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형님아 물러간다. 자 등법